한번 끝장을 봅시다. 3월 Q&A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분은 고등학교 때를 제외하고는 31살까지 쭉 솔로로 살아왔대요. 그래서 처음 만난 여친이 좀 많이 밝혀가지고 뭐 섹스는 해봤는데, 근데 아무튼 극내향적이어서 친구 관계도 원활하지 않았고 잦은 자위와 공부 스트레스 등으로 이성을 만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친구들 사이에서 겉도는 기분인데 어떻게 이성을 유혹하고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일단 여자가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그 전에 남자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할 만한 이성이 나타나면은 챙겨주고 무리한 부탁도 다 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오히려 저한테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먼저 거절을 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명품을 사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뭐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을 갔는데 걔들이 갑자기 막 모든 상품들을 막 50%씩 40%씩 막 세일을 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명품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주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몫을 챙기고 그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지. 그래야지 기댈 수가 있거든. 이렇게 자기한테 호구처럼 대하고 퍼주고 이러면은 쉬운 남자가 되면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20대 초반부터 29살까지 그냥 살았다.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했고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하면 좋은 여자가 생길 거라는 친구들의 말도 무시했고 모태솔로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그치만 우유부단했고 그렇게 도피한 인생을 사셨는데, 그래서 요즘은 다이어트도 하고 100만 원 정도 들여서 눈 성형도 하고 스타일도 갖췄다. 번따를 하고 있는데 10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나이가 크게 걸린다. 동안이라서 나이를 엄청 후려쳐도 들키지 않는 거는 그나마 장점인데 후려치면서도 찜찜하다. 그래서 양심은 있어가지고 23살까지만 사귀어봤다. 그래서 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진다. 뭐 이 정도 가지고 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질 것 같으면은 현실을 비참하게 느껴야 될 여성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최근 잘 될 뻔한 적도 있었는데 집착이 생겨서 날려버렸다. 그래서 번호는 100개 이상 땄고 애프터도 10번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이 한 10% 정도네요. 네.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제가 뭐 번따를 해보진 않았는데 레드필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한 20%, 25% 정도 봅니다. 왜냐면 여자들은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특히 요즘 시대에는 번호를 남자들이 많이 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몇 안 되는 친구들도 다 비자발적 솔로라 오로지 로드에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잘 하셨네요. 저는 이런 식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 자체를 되게 높게 사고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궁금한 거는 스펙을 쌓고 무언가를 성취한 후 소개팅이나 선을 봐라. 그리고 2번 쉬는 동안에는 더 열심히 모쏠 탈출을 위해 노력하라. 3번 능력도 적당히 쌓으면서 번따를 병행하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수술하고 자취한다고 돈을 크게 날린 상태라 저축도 없고 계속된 연애 실패로 스스로 자부심이 생길래야 생기지 않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이 썩 나쁘진 않지만 정신 상태는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나이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야 될 거야. 쿠팡 물류센터에서 피킹이랑 상하차를 3여 년 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질문자분 지금 나이가 31살이라고 하셨는데 답은 1번입니다. 스펙을 쌓고 무엇을 성취한 후 소개팅이나 선을 봐라. 남자들은 30이 넘어가면은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뭔가 내가 당장 구체적인 어떤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지 않거나 뭐 구체적인 인생의 계획을 입증하지 않고도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나이는 20대입니다. 근데 지금 질문자분은 그 시기는 지났고요. 무엇보다 질문자분이 스스로 20살부터 29살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본인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운동하시고 이런 건 좋은데, 예를 들면 여기 뭐 쿠팡 물류센터 피킹이랑 상하차 3년 했다. 이런 단순 노동은 비전이 없죠. 몰라요. 뭐 단기적으로 내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뭐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사업을 하거나, 또는 뭐 내가 뭔가를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잠깐 단기간 생계비를 한 몇 년 준비하는 건 모르겠는데, 질문자분이 한평생 이제 나이 우리 이제 뭐 80세는 기본으로 사는데 중간에 사고만 없으면은 그럼 80살까지 상하차 할 거예요? 아니죠. 부모님은 질문자분이 뭐 전체 수석을 한 경험을 들먹이면서 공무원 같은 일자리를 들어가야지 적응한다고 하신 경향이 있는데, 그건 뭐 부모님 의견이시고요. 저는 뭐 공무원이라는 게 뭐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연금 개혁이니 뭐니 공무원의 메리트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질문자분은 배타적 측면을 이제 챙기셔야 한다. 뭐 여자 경험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여자한테 접근을 해서 번호를 따볼 정도면은 아주 그냥 그런 막 완전 상태가 그런 무지랭이인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요조숙녀랑 눈 맞아가지고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도 있고, 뭐 헌팅 포차 가서 여자 만나고 길 가다 번호 따고 해가지고 여자 경험을 쌓는 건 있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여자 경험이 있으면 좋은데, 뭐 이미 질문자분이 번호도 따고 용기를 내고
10% 정도 애프터도 해보고 한 거 보니까 뭐 당장 뭐 여자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질문자분의 어떤 경제적 능력을 좀 일단 뭐 대단히 잘 사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최소한 자기 앞가림은 할 정도는 일단 돼야지 뭐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라도 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0대 초반 남성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아침에 영상을 올리자마자 출근길 최고의 선택이라며 댓글에 똥을 싸지르는 애청자입니다. 당신이었어?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레드필 지식의 순한 맛을 들이밀며 아버지한테 고민 상담을 하다가 너 혹시 일배하냐는 충격적인 경험이 있어서 혼자 고뇌하다 질문드립니다. 레드필 지식을 얘기했는데 일배하냐는 소리를 들었다면은 혹시 아버지께서 클리앙 같은 거 하시나요? 아씨 이거 패드립 되려나?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보통 어른들은 일배가 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은 일배가 뭔지 대충은 압니다. 그냥 뭐 인간 말종들 모여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복학한 23살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블루필 베타적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오히려 반발 심리 때문인지 저는 여성에 대한 블루필적 망상과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누나가 있으면 뭐 대부분 안 하지 않나요? 아닌가? 모르겠네. 아무튼 여성을 알파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혹은 블랙필적 마인드를 대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막 이렇게 어기야둥둥 이렇게 떠받들진 않았다는 얘기죠. 어처구니없게도 그럴수록 여자들이 꼬였습니다. 싸가지 없는 모습에 끌렸다고 하더군요. 자, 학창시절에 초중고 모두 남녀공학인지라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동급생들 여자애들 레이더망에 속해 있었고 뛰어난 외모는 아니지만 운동부의 전교 1등 학생회장이라는 그런 것들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쵸? 잘 분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6에서 8등급을 고등학교 때 사귀었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난 후에는 그냥 비슷해지더라고요. 다 공부는 똑같이 잘하는 애들 천지에 이제 과에 있는 운동 동아리는 남자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다. 그쵸? 공대에 다 똑똑한 애들 모여있고 그래서 운동하러 갔더니 머신 애들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미팅과 헌팅을 열심히 다녔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 자존심이 깎여나갔다. 알파적 마인드를 다 잡아봤지만 폭발하는 성욕의 시기 높은 등급의 여자들에게 곧바로 눈깔이 돌아가고 그렇게 혐오하던 블루필을 복용하던 자신을 보며 자괴감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대학 20살에 이제 이분이 이제 상장 빔을 맞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20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먹히던 게임이 안 먹혀가지고 이제 블루필적 마인드로 돌아섰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높은 지위인 학벌조차 들이밀 수 없는 대학교의 길거리를 다니는 9에서 10등급 여자들을 보면서 엄청난 열등감을 느꼈다. 질문자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질문자분이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남녀의 그런 나이의 그런 그래프상 지금 질문자분 또래 여성들은 연애 시장에서 가장 최고점에 올라 있고요. 질문자분은 저점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거품인 거고 거품이라기 뭐하고 아무튼 지금 주가가 한참 올라갈 때고 질문자분은 아직 저점인 거예요. 저점. 근데 아직도 아무도 질문자분을 아직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기 자신을 거세하기로 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셀프로 불화를 내려친 것처럼 들릴 텐데 그냥 잠깐 여자를 절식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에 풋풋하고 뜨거운 사랑은 물 건너가는 것인가. 이분이 23살인데 군대 갔다 오셨나요? 그래서 이분이 질문이 뭐냐면은 룩이 다가 아니라지만 남자가 들이댈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 머니가 20대 초반 여성에게 먹히는가? 20대 초반 선제적으로 호감을 표시해 만날 높은 등급의 여자의 관계에서 프레임을 장악하기가 가능한가? 눈을 낮춰서라도 알파적 연애는 성공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20대 초반 여성에게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는 여러 가지 레드필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그런 특성상 이거를 롤러 토마시는 호우 페이지라고 그래요. 호우 페이지. 여기 이 책 참 내가 자주 인용한다. Preventive Medicine에 여기 나옵니다. 호우 페이즈. 그래서 여러분 롤러타마시 클립 채널이나 아니면 롤러타마시 채널 가보면은 가끔 그런 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호우 페이즈. 호우 페이즈가 뭐냐면은 party years예요. 여기 나와 있네. 화면이 잘 보이나요 여기? 안 보일 거예요. 그냥 제가 대충 이렇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15살부터 27, 28까지 알파, short term. 그래서 20살부터 26살까지 party ye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party years. 이게 뭔 뜻이냐? 이걸 호우 페이즈라고 하는데 호가 뭐야? 호우. 매춘부지. 매춘부 시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근데 이건 미국이어서 좀 차이가 있어요. 한국이랑. 물론 한국도 뒤로는 다 할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과시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아무튼 신나게 이제 여자들도 성생활을 할 시즌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테러스 머니는 20대 초반 여성에게는 아주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20대 초반일수록 룩과 게임에 훨씬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수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프리벤트 메디슨의 이 책에서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제가 일전에 그런 설거지 영상에서 했던 말인데 여자들은
철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필요가 바뀌는 겁니다. 필요. 근데 이건 뭐 비단 여자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인간들이 다 그래요. 필요가 바뀌는 겁니다. 필요. 무엇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여자들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가. 근데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스테로스와 머니가 필요하겠어요? 질문자분? 그리고 두 번째 질문. 20대 초반에 선제적으로 호감을 표시해 만난 높은 등급의 여자의 관계에서 프레임을 장악하기가 가능한가? 먼저 내가 고백을 하고 번호를 땄든 또는 내가 뭐 먼저 대시를 받았든, 물론 후자면 더 좋겠지만 이거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고백을 먼저 받았으면은 뭐 무조건 프레임 장악이 가능하고, 내가 먼저 들이대서 꼬셔가지고 또는 이렇게 알랑방구 껴가지고 번호 따가지고 사귀었다, 그런 프레임 장악이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그런 식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건 뭐 내가 뭐 실예로도 여러 번 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연 중에서도 여자들이 먼저 접근을 해서 사귀자고는 하는데 오래 못 가서 차입니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그런 내추럴 알파 남들이 많았죠. 저도 많이 봤지만 그리고 실제로 해봤지만 내가 먼저 고백을 해서 프레임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짧게 언급을 하자면은,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미시브라고 하죠. 서미시브를 한국어로 뭐라 그러지? 순종적인, 고분고분한. 오케이. 서미시브 합니다.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본성이. 그래서 자기가 먼저 고백을 받고 자기가 갑의 위치에서 출발했더라도 이 남자가 좋은 남자고 강한 프레임이 있고 가치가 있는 남자라고 생각이 되면은 거기 종속이 됩니다. 그걸 원하고, 뭐 이 영상을 보고 여자들이 부정을 하고 싶든 말든 그딴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 남자들의 오랜 시간의 관찰에 의해서 정형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저는 이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제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으니까 의리다, 이런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낮춰서라도 하는 알파적 연애는 성공한 것인가? 이건 좀 질문이 애매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듭나거나 거절을 받거나 실패하거나 상처를 받는 게 두려워서 애초에 도망치기 위해서 안주를 하는 거라면은 저는 별로 안 좋게 보고요. 근데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이건 좀 같은 남자가 봐도 좀 상식적으로 눈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건데? 라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는 눈을 낮추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응원 감사하고요. 이분은 고1이시네요. 고1이 제 영상을 보고 있군요. 아버지가 이혼하셨다, 어머니랑. 누나가 셋이고, 그리고 키는 170이 넘지 않고 얼굴은 6 정도 되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고1이면요 키가 더 클 여력이 있으니까 줄넘기 같은 거 열심히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잠 제때 자세요.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1은 남자들은 대부분 다 못생겼어요. 고등학교 때는 남자들이 대부분 다 못생겼습니다. 나는 뭐 고1이 이런 얘기하는 건 크게 안 와닿고, 그래서 어머니는 남자가 무조건적인 배려와 매너를 갖춰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요하시고, 정치적으로도 저와 가끔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는 조금 건강하지 못한 페미니즘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사상은 조금 건강하지 못한 게 아니라 완전 착살난 거예요. 그래서 또한 학력 그리고 장래는 흔히 말하는 남중남고 군대 공대 태클을 탈 것 같습니다. 나쁜 태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주변에 여자 하나 없는 또래 애들은 이 또래 애들 가득한 학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저희 꿈 때문에 완전히 집중할 수 없다. 저는 사업가 혹은 기업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 자기계발서를 한 10권 읽었다. 근데 다 비슷한 내용이었대요. 기대 이하였대요. 그죠?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이 책을 써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더욱 깊게 들어가보자 지금 이번에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비즈니스라는 것에 관심이 생겼다. 해야 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제가 진로가 확고한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권유를 했지만 특성화고를 간다거나 혹은 성격 끈기 등의 문제가 보여 선뜻 권유해보기 힘들었습니다. 질문잡은 사업가가 된다는 것은 지금 질문잡은 근처에 있는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고용을 하는 거지 동업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어떻게든 혼자 발버둥 치려고 최대한 관련 분야에 대한 책들을 닥친 대로 읽었고요. 현재 코딩과 더불어 디자인을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뭐 이거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는 있어도 생각을 잘하는 친구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질문자분은 여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꿈도 없이 무감정하게 부모님이 시킨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기계였습니다. 제가 이제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델타 메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사회 문제이거나 질문자분이 딱히 뭐 우월감을 가지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분 같은 인생을 삶을 사는 사람들은 리스크가 엄청난 삶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뭐 질문자분은 뭐 어깨 탈구와 무릎 등등 건강에 좋지 않아. 좋아하는 것은 농구와 배드민턴이다. 아니 어떻게 고1밖에 안 되는데 벌써 관절이 안 좋을 수가 있지.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진로에 맞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관련 책을 읽고 해보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하는 게 전부더군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인생의 전성기를 빨리 앞당기고 싶다. 질문자분 저도 인생의 전성기를 빨리 앞당기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해리포터와 불의 잔이 개봉을 했을 거예요. 불의 잔이 맞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내 또래입니다. 근데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고등학교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새끼는 저기 나와가지고 벌써 수십억을 쳐벌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인문계 그냥 별거 없는 평범한 인문계에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을 썩히고 있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21살 때 뭔 생각을 했냐면은 씨방 인생 헛살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빨리 전성기는 빨리 앞당기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전성기를 빨리 앞당긴 사람들은 삶에 대한 지혜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마치 뭐랑 같냐 하면은 투자에 대해서 1도 모르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질문자분이 누군가의 동경을 받으며 리더가 되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리더는 누군가의 동경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권력형 리더가 돼가지고 뭔가 권력과 지위를 탐해가지고 리더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질문자분이 정말 실력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일단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분이 리드를 해주길 원해야 돼요. 근데 리더가 되는 과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리더를 계속 해보면서 리더십을 체득을 한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두 번째 누군가 밑에 있으면서 그런 자질구레한 실전 경험을 쌓고 나중에 내가 리더가 된다라는 방법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돼요. 뭐 이거는 뭐 방법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질문자분은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자분이 인생의 전성기를 빨리 앞당기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 쉽게 일어나지 않냐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평범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방법들을 취해요. 예를 들면은 질문자분이 진정으로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 하면 제일 먼저 뭘 해봐야 되냐면은 그럼 난 장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좌판을 깔고 뭔가를 팔아본다든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는 다 셀링이거든. 셀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질문자분이 뭐 공대 테크트리 어쩌고 했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뭐 질문자분이 코딩을 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도 제가 앞서 얘기한 장사와 비슷한 게 아무튼 내가 뭔가 오더를 따오고 오더를 진행한다는 거는 셀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링의 경험이 있으면 좋고요. 근데 질문자분은 다 난 질문자분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동아리도 가입을 하고 책도 다 읽어보고 질문자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가들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안전지대, 월급이라는 안전지대, 학력이라는 안전지대.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중에서는 자퇴를 한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다니던 영화과에서도 실제로 밖에 나와서 사업을 하는 선배들은 다 학교를 중간에 휴학을 내고 멈췄습니다. 물론 휴학이라는 게 대학이 1년 아니면 2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거 너무 이제 뭐 제적이 되는데 뭐 제적이 되든 말든 개무시하는 거죠. 어차피 나는 사회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일반적으로 질문자분이 꿈꾸는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범한 선택을 한다 실제로도. 그리고 질문자분이 뭐 아까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뭐 어떤 뭐 대접받고 좀 존경받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사업이라는 거는 장사라는 거는 을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인 경우 어떤 오더를 주는 사람들의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하는 업종이에요. 사업은 일종의 저는 모든 사업은 다 저는 큰 그림에서 서비스라고 봅니다. 서비스직이라는 게 따로 있고 서비스업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사실 모든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셀링과 서비스예요. 내가 봤을 때는. 심지어 전문직도 그렇고. 질문자분이 나중에 뭐 코드를 짜는 그런 프리랜서 코더가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비스, 다 셀링과 서비스예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이런 면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뭔가 사업가의 멋진 면, 긍정적인 면, 있어 보이는 면만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살면서 본인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본인이 진짜 사업을 할 만한 그릇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델타 메일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알파남에 끌리는 여성성의 완벽한 전형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백설마녀님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나는 뭐 그렇게 한국의 연애 유튜버를 많이 안 봐서 그냥 난 아는 거 얘기하는 뿐이에요. 제가 백설마녀님 많이 언급을 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그 사람 거 많이 보나? 아니요, 그냥 옛날에 33 시크릿 볼 때 연관 동영상에 떠가지고 그냥 뭐 생긴 게 예쁘시길래 한번 봤어요 그냥. 근데 뭐 제목이 흥미로운 게 있어서 한 5개 6개 봤어요. 난 그때 본 내용을 지금 기억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난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 댓글에서 레드필 코리아 유튜브에서 봤던 여성들의 행동 양식이 그대로 드러난 글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상당히 놀랐습니다. 디기너좌. 사람들이 댓글로 디기너좌가 뭔지 물어보시는데 커뮤니티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안에 든 고추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여자들의 스페어 남자야. 이 남자 내가 언젠간 남친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쟁여놓는 거예요. 백업 플랜. 그래서 이것도 솔직하게 보였고 이거 여러분 스크린샷 내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알파남들은 굉장히 강력하구나 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영씨가 사귀어주지 않는 존잘남을 포기하는 것도 인생의 지혜일까요? 진짜 그 새끼가 어떤 여자랑 결혼할지 너무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 인간 말고 다른 괜찮은 대안을 찾았고 어긋나면 계속 찾을 거긴 한데
그만한 남자랑 다시 엮이리란 보장이 없어서 완전히 손절 못 치고 망설여져요. 호구 잡혔는데 거의 한결같이 복종하는 제 스스로가 거의 한심한데 얼굴 볼 때마다 완전 무장해제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백설마녀님께서 언젠가 지쳐서 포기하실 겁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하고 파란색 하트를 해주셨네요. 그쵸? 지쳐서 포기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 알파남은 너를 만나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밑에 편집이 없는 일기장님이 아니 남친이 있는데 그 존잘남이 계속 생각나는 건가요? 했더니 밑에 우리 채영양이 어쩌다 그런 해석이 야이 가시나요? 어쩌다 그런 해석이 아니라 네가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레드필 지식을 접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이 편집 없는 일기장님이 굉장히 찔러서 지금 딱 그 정문일침을 했죠. 그랬더니 밑에 편집이 없는 일기장님이 우리 굉장히 예의 발라요. 아니 뭐 그 인간 말고 다른 괜찮은 대안을 찾았고 라는 걸 보고 남친 사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오해했다면 죄송해요. 뭘 죄송해요. 남자를 대안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식의 물적 대상화를 하는 이런 혐오 발언을 하는 이런 여성에게 굉장히 예의 바르군요. 제가 지금 비꼬는 걸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그래가지고 예 우리 채영양은 알파 고스트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런 게 크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여자하고 연애를 하거나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이 여자가 에피파니 페이지가 와서 결혼할 시즌쯤 되면은 이제 막 결혼 생활하면 막 고달프잖아. 그 결혼 생활하면 막 싸울 수도 있어. 뭐 결혼 생활까지 안 가고 연애를 하더라도 싸울 수 있어요. 뭐 때는 고달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여자들은 내가 장담하는데 한 100중 9은 알파 고스트이기 때문에 속으로 이 남자를 생각을 합니다. 존잘남을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그 오빠 갑자기 생각이 난다. 그 오빠였으면 내가 이렇게 화가 안 났을 텐데 이러면서 또는 결혼 생활이 뭔가 불행하잖아요. 그 오빠랑 결혼했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요지랄 합니다. 이거는 안 봐도 fucking 유튜브야. 안 봐도 fucking DVD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무튼 재밌네요. 이래서 이게 알파남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왜 책임도 안 질 거면서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막 피해자들 양산을 해. 응? 이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의 쉬 테스트를 잘 후려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런 식으로 한번 눈이 올라간 여자들은 안 참아요. 그 남자의 프레임에 안 들어가려 그래. 왜냐하면 훨씬 더 좋은 프레임을 한번 맛봤거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의 프레임에 안 들어오려고 하거나 처음에는 좀 들어온 듯 하다가 뭔가 결정적인 상태에서 뭔가 삐딱하게 나간다던가 이런 식의 뭔가 관계에서 결함을 100% 보일 겁니다. 이건 남자들이 단순히 뭐 썸 타면서 못 느껴요. 사귄 지 한 100일까지도 못 느껴요. 그걸 언제 느낄 수 있냐면은 한 1년쯤 돼봐야 느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이분은 여자시네요. 질문자분은 어렸을 때부터 페미니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은 남녀의 생물학적이고 호르몬적인 차이에 대해서 일절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잘 통찰하셨네요.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이라고 해요. 이건 레드필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저는 남녀 백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자분이 얘기하시길 솔직히 말씀해서 재수없게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대요. 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질문자분은 굉장히 러닝커브가 빠르다. 그러니까 뭔가 빨리 습득을 하고 운동을 잘하고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하고 인정받아본 경험이 많습니다. 좋아요. 나는 여자들이 늦게 배운다고 한 적 없어요. 레드필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멍청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단 감정을 먼저 프로세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 변호사, 뛰어난 유능한 여자 변호사도 결국 어떤 극한의 상황에 가거나 궁극적으로는 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질문자분은 가정생활 밖에서는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남을 질투할 필요도 없었고 뭐 자격지심 같은 거 별로 딱히 느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본인께서는 PC주의를 되게 역겹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유머 코드도 PC와는 거리가 멀고, 그쵸? 재밌는 것들은 다 PC와 거리가 멀어. 그리고 우생학도 좋아해서 솔직하신 분이네. 우생학 좋아하죠. 사실 여자들이 키 큰 남자 밝힌 것도 우생학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일전에 김지혜 변호사인가요? 그 이재명 캠프에 들어있던 여러분들한테는 그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 이준석과 토론을 하면서 선택적 페미니즘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짤방으로 한동안 돌아왔는데 잘 안 알려진 게 그 시청자 패널과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 패널이 얘기한 거야. 그 여성 할당제 얘기하시는데 우리 직업사회에서 이런 남녀 간의 신체적 그런 능률적인 차이에 대한 걸 인정을 안 하시냐 그랬더니 우생학적인 발언이라고 일가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의 하이퍼건미 본능 자체가 우생학이에요. 그래서 PC하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기 위해 가끔 극소수의 남사친들과 가볍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은 행복한 삶과 이권 확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본인을 소시오패스로 보지 말아달래요. 주변 PCR에 의하면은
질문자분은 진지한 너드걸의 메타인지가 잘 되는 편인 매우 솔직한 캐릭터에 가까울 것입니다. 좀 특이한 캐릭터긴 합니다. 왜냐면 여자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점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여자들은 평판에 예민한 동물이고, 그리고 일단 감정을 먼저 프로세스하는데 대체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뭔가 나쁘고 사악하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질문자분이 여성인 점이 어떤 측면에선 별로 유쾌하지 않대요. 그래서 질문자분 뭐 아무튼 임신과 출산은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대요. 근데 여기선 길어지니까 얘기를 안 하겠대요. 그리고 임신과 출산 시 천문학적 돈을 준다고 하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든 완고하기 싫습니다. 우리 질문자분 몇 살이시라고 하셨더라? 나이라는 적은 오셨네. 이건 몰라요. 이거는 질문자분이 만약에 20살 초반이라면은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에피파니 페이지에 가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나는 솔직히 21살 여자가, 아직 대학 다니는 여자가 나 임신하고 싶어 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 다니는 여자가 저는 임신 넌 절대 노노 해도 저는 뭐 그 시절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나중에 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건 뭐 남성 혐오랑은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질문자분이 섹스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알파와의 섹스를 좋아한대요. 섹스는 행복한 일이고 건강에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베타와의 섹스는 설령 베타의 페니스가 크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흥분이 잘 안 됩니다. 남자친구인 알파와의 섹스를 추구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분별한 섹스는 지양합니다. 당연히 성병도 싫고요. 솔로 기간에 쌓이는 성욕은 혼자 해소한 게 일상입니다. 우머나이저라도 살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우머나이저가 뭐죠, 여러분? 왜냐면 가끔 이제 레드필 채널에서 이제 양놈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막 자기 자신을 우머나이저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머나이저가 뭐지? 나 이렇게 이 생각을 했는데 성인용품일 줄 몰랐네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질문자분의 질문은, 제가 평생 안정적으로 알파메일과 섹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물욕이나 안정력 이런 것도 딱히 없어서 남자의 경쟁력은 1절 이상 안 봅니다. 저한테 별로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대출받아 전셋집 정도로 시작할 수 있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결혼은 딩크라는 전제하에 하면 좋은 것이라 못하더라도 일찌감치 실버타운 들어가고 덜 외롭게 행복하게 살 겁니다. 저는 섹스에 있어서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탐구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도 꽤나 좋은 편입니다. 평생 운동해서 관리도 잘할 거고요. 알파메일이 제게 사랑을 느껴서 섹스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안전한 섹스가 가능하다면 크게 상관없고, 제 관심과 애정을 원치 않는 남자에게 질척거리는 스타일도 아니래요. 이런 타입의 사람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남자한테 의리도 있는 타입이라 어지간해서 바람 피울 스타일도 아닙니다. 남자친구한테 마음이 떠나면 그대로 이실직고해서 놓아주고 한동안 혼자 살아갑니다. 짧은 한 세상 살면서 젊은 시절 몸과 마음의 시간을 나눴던 상대방에 대한 일말의 예의라고 생각을 했었다. 물론 이런 방식은 알파걸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남성이고 뭐 이러저러 얘기하셨는데, 뭐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여자가 뭐라 보내든. 질문자분은 일단 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굉장히 좀 그렇게 흔한 여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레드필의 스테레오타입이 적용되는 여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글 쓰는 맵시에서도 느껴져요. 질문자분이 원하는 거는 이제 평생 알파하고 안정적으로 섹스할 방법이 없냐 이건데, 일단 나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일단 나는 무슨 질문을 하고 싶냐면은, 질문자분 기준의 알파메일이 뭐예요? 존잘남이에요? 그래서 막 키가 180이 넘고 수영장에서 막 등이 이렇게 막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떡 벌어지고, 그러니까 흔히 여자들이 막 꺽뻑 죽는, 여자들이 당장 오늘 원나잇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남자예요. 되게 엄청 차오는다 이런 식으로 엄청 잘생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질문자분이 얘기하는 알파 메일이라는 기준이, 왜냐면 난 질문자분이 좀 특이한 사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도 똑같이 아주 강력한 보편적인 그런 경쟁 수요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남자들 중에서, 특히 이건 남자들이 좀 더한데, 왜냐면 남자들한테는 하이퍼미 본능이 없으니까, 대체로 뭐 알파 메일이든 베타 메일이든 감마 메일이든 델타 메일이든 뭐 블라블라든 간에 그딴 거 상관없이 남자들 중에서는 자기가 페데스털라이즈 반석 위에 올리고 자기가 폭 빠지는 그런 여자친구가 꼭 무슨 죄다 무슨 아이린이나 무슨 뭐 카리나나 뭐 윈터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7의 여자한테도 그럴 수 있고요. 심지어 6의 여자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요. 심지어 5의 여자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은 대체로 그래요. 왜냐면 이게 성의 그 경쟁 비율상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만약에 질문자분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단 뭐 경제적 요건은 안 본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룩 머니 스테러스 게임에서 이제 게임과 룩만 봅시다. 게임과 룩만 보자면은, 그럼 질문자분이 그 알파 메일이 마찬가지로 거의 뭐 여자를 자유 이용권으로 만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굉장히 높은 등급의 남자라면은,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HVM이라면, 하이 밸류 메일이라면은, 이건 제가 일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질문자분이 솔직한 걸 원하니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은 그 남자도 원하는 거는 굉장히 핫하고 예쁜 외모, 그리고 섹시함이에요. 섹시함. 그럼 뭐 원나잇은 하겠죠. 근데 남자가 한 여자를 이제 고른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로열. 내가 얼마 전에 자막 달다가 로열을 애를 R로 달아서, 내가 요즘 영국의 물품을 좀 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로열, 왜냐면은 그 영국은 왕실 국가잖아. 그래서
그 마크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loyal, L, 충직함을 원해요. 충직함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질문자분은 흔히 얘기해서 되게 페미닌한 여성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제가 질문자분 질문을 받으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약간 좀 톰보이 느낌이 살짝 나요. 톰보이 느낌이. 근데 뭐 그게 질문자분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뭐 질문자분 같은 타입을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나는 뭐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그냥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확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일단 알파메일들은 다 페미닌한 여자들을 좋아해요. 근데 페미닌한 여자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남자의 프레임에 들어가지고 서미시브 해요. 제가 지금 Q&A니까 앞서 내가 서미시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프레임에 들어와서 자신한테 서미시브한 여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표현 쓰면은 막 여자들도 극혐하고 남자들도 잘 안 쓰겠지만 사실 다 솔직해. 사실 나는 남자를 대표해서 얘기해도 되나? 난 남자를 대표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남자들이 뭐라 씨부리든 간에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순종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 무슨 쌍팔년도처럼 막 그렇게 서방님 오셨습니까? 요지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또 요즘 버전에 맞는 그게 있어요. 마치 요즘 여자들이 알파남들한테 어떤 그런 남자담을 원한다고 해서 무슨 쌍팔년도 그런 무식한 경상도 마초남을 원하는 건 아니듯이 시대에 맞는 그런 변형된 형태로서 어떤 그런 아사모사한 내가 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질문자분은 제 관심과 애정을 원치 않는 남자에게 질척거리는 스타일도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약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로 든 거지만 남자가 내가 뭐 좀 일이 바빠가지고 좀 관심을 안 주고 좀 애정을 못 줬더니 이 여자도 그냥 어느 날 불이 확 꺼져버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바람을 안 피우는 스타일이다 뭐 이건 좋아요. 근데 그리고 뭐 섹스도 좋아하는 것도 좋고. 근데 지금 질문자분이 묘사하지 않은 것들 외에 뭔가 질문자분의 어떤 이런 딩크 결혼을 선호하고 뭔가 뭐 1등한 거 좋아하고 약간 좀 알파 피메일 느낌이 살짝 있는데 살짝 톰보이 느낌이 살짝 있는데 질문자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남자들한테 특히 그런 페미닌한 여성을 좋아하는 남자들한테 하는 약간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내가 일전에 다른 사람 질문에 대답을 했듯이 많은 그런 블루필적인 그런 망상에 빠진 남자들이 남자의 장점과 여자의 장점을 섞은 여자가 있길 바랐는데 사실 모든 건 다 단점이 있단 말이야. 내가 토요타 캠리를 사면은 연비가 좋지만 차가 느리고 뽀대가 안 나는 거고 내가 뭐 람보르기니를 사면은 뽀대 나고 하차감이 뒤지지만 사실 승차감이 되게 불편하고 소음이 시끄럽고 에어컨 구리고 연비 쓰레기고 수시로 장고장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경향성상 알파남들은 페미닌한 여성을 원하는데 만약에 질문자분이 얘기하는 알파메일이 전형적인 이런 여자들이 원하는 그런 식의 알파메일이라면은 평생 안정적으로 알파메일과 섹스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튼 남자들은 자신한테 선택권이 자유롭다면은 무조건 어린 여자, 젊은 여자 선택할 거거든. 내가 질문자분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질문자분이 굉장히 좀 논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인 것 같으니까 협상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흔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하이밸류 메일은 굉장히 공급량이 적어요. 흔히 여자들이 말하는 알파 메일들은 대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 Q&A에서 봤죠? 백설마님 댓글에서. 대체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알파 메일 입장에서 거꾸로 질문해보자고. 알파 메일 입장에서 질문자분 같은 여성은 대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질문자분이 하드웨어도 꽤나 좋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질문자분 레벨의 몸매를 가진 여성이 얼마나 되나요? 알파 메일은 금방 찾을 수 있나요? 이걸 질문해보면 답이 쉽게 나와요. 나한테 뭐 굳이 뭐 대답을 하라 뭐 증명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서로 동떨어지고 서로 모르니까 질문자분이 스스로 질문과 답변을 해봐야 돼요. 그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질문자분이 말하는 왜냐면 나 질문자분이 좀 특이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데 흔한 그런 방향성에 맞는 여성은 아니에요. 이분이 말하는 알파메일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우리 채널에서 얘기하는 그런 알파메일 체드라면은 페미닌한 여성을 원한다. 나이가 한평생 안정적으로 섹스를 하려면은 몰라요. 질문자분이 나이가 40, 50이 돼도 섹스를 하길 원할까? 좀 싶긴 한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건데 아무튼 지금의 욕망은 그렇다면은 그거를 보장받고 싶다면은 질문자분은 스스로 알파남은 대체가 어렵지만 그럼 나는 알파남 입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여자인가? 또는 알파남들이 원하는 페미닌한 여성인가를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나마 이제 걸어볼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남자들은 가치를 입증하고 가치를 거듭나면서 또는 가치를 창출하면서 남자들은 몸값을 올려야 되지만 여자들은 가치를 타원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발전시켜야 되는 성이고 여자는 보존해야 되는 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물러날수록 고추를 잘 휘두르고 다닐수록 몸값이 높지만 여자들은 나치 카운트, 섹스를 하는 횟수가 낮을수록 몸값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자분은 최대한 한평생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하드웨어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딩크 결혼을 한다고 하셨는데 알파메일이 딩크 결혼을 원할까요? 도 생각해봐야 돼요. 난 솔직히 내가 모든 남자를 다 대변할 수 없겠지만 내가 뭔가 충분한 선택권이 있고 연애 시장에서 알파메일로 군림을 하고 내가 그만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나와 아내의 유전자가 섞인 자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는 남자들은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 이미 딩크 영상
다른 영상에서 이미 좀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남자들은 애를 안 낳을 거면 결혼하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게 좀 냉정하지만 현실적이에요. 물론 뭐 또 서윗한 남자들 있겠죠. 뭐 아니야 나는 자기랑 뭐 딩크 뭐 좋아요.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솔직히 굳이 남자가 왜 그래야 되는지 나는 솔직히 이해도 안 가거니와 특히 선택권이 풍부한 알파 메일이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 왜냐면은 걔 중에서는 난 너의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분명 알파 메일한테 있을 거거든.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특히 알파 메일 입장에서는 다 여자들이 그 나무의 그 밥을 보일 텐데 어떤 여자는 딩크 하겠다 그러고 어떤 여자는 와가지고 있잖아 난 자기 아이를 낳고 싶어 난 자기 아이를 원해라고 얘기한다면은 당연히 남성성의 그런 본능에 따라서는 후자에 좀 더 꽂히겠죠. 좀 이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질문자분이 말하는 알파 메일이 상대적 알파 메일이야. 아 저는요 막 그렇게 막 다른 여자들 막 빽하는 막 그런 남자 말고요.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질문자분이 약간 말하는 태도에서 약간 그런 게 살짝 힌트가 느껴져서 왜냐하면 질문자분은 뭐 성병도 걸리기 싫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좀 질문자분 약간 남자 같아요. 말하는 게 굉장히 현실 파악이 빠르고 그에 따라서 뭘 포기하고 뭘 선택해야 될지 그러니까 케이크를 먹는 것과 갖는 것을 웬만하면 동시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뭐 지금 질문자분 인생의 상대적 알파 메일이다. 상대적 알파다.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원하진 않지만 내 눈에는 알파여서 이 남자 좋고 이 남자랑 나랑 잘 맞고 그럼 평생 섹스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일단 첫 번째 그 남자가 부디 똑같이 딩크를 원하는 남자에게 기도를 해야 될 거고요.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자분의 장점인 의리 있는 여자라는 거를 그 남자가 질문자분과 만나가면서 느끼면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의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그걸 아까 얘기한 로열이라고 느껴요. 로열.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자는 태생적으로 여자는 임신을 하면은 자기 거지만 남자는 자기 신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불안을 이유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 정신적인 그런 기제에서 그런 것들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이건 내 뇌피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정황이 드러나요. 예를 들면은 용방의 진화라는 책에 나왔듯이 여자들은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을 때 여자들이 몰려있는 그런 식의 남자 주변에 여자들이 몰려있는 남자 사진을 좀 더 높게 쳤고요. 남자들이 주변에 몰려있는 여자를 훨씬 더 몸값을 낮게 봤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여자를 더 몸값을 높게 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들은 여자들의 로열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 실제로 임신을 하든 애를 낳든 안 낳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본능이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질문자분의 그런 로열한 측면이 잘 어필이 된다면은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죠. 이 여자랑은 결혼을 해도 되겠다. 이 여자랑은 뭔가 평생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식의 신용과 신뢰를 줄 수 있다면은 질문자분은 평생 안정적으로 알파멜과 섹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 그냥 무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의 니즈가 뭔가 상대방의 수요가 뭔가 사실 레드필 지식에서 얘기한 것도 여자들이 떠드는 수요 말고 여자들이 진짜 몸으로 원하는 수요가 뭔가를 보는 거거든. 그럼 왜 그런 수요를 원하는가를 보는 거거든. 정리를 하자면은 질문자분은 좀 이거는 다 인연이 되고 운이 좋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나열한 그런 조건들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게 거의 딱 맞진 않더라도 대부분 갈래에 들어가는 남자랑 조우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러려면은 그 알파메일 한 개개인의 성격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알파메일이라고 꽂은 그 남자의 성격, 당시 상황 또는 질문자와 만나는 관계, 그 남자의 다른 옵션 등등등 고려를 해가지고 이건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근데 질문자분이 지금처럼 막연하게 그냥 정말 막연하게 알파메일과 평생 섹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대답은 이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질문자분의 장점인 그런 섹스 좋아하는 것과 하드웨어 좋은 것과 남자들이 좀 극혐을 하는 그런 식의 의리 없는 여자들 또는 그런 쌍년들이 아니라는 점을 잘 남자가 인식을 하고 체험을 하게 해준다면은 그 부분을 잘 레버리지로 사용을 한다면은 질문자분과 딩크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아는 지인 중에서도 지금 딩크 결혼을 하는 남자가 있는데 물론 저는 그 사람을 뭐 건너 아는 사람이고 대가리 총 맞았다고 딩크 결혼 왜 하셨어요? 라고 남자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행동이죠. 그냥 저는 그냥 제 철학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지금까지 연애 경험을 돌이켜보고 이렇게 이걸 그냥 보면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medium is message. 이전 내 전 남친들이 뭐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야, 난 너라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던가. 물론 질문자분이 이미 딩크란 걸 얘기했으면 그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아무튼 난 너라면 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였다면은 질문자분은 지금 제가 질문자분의 장점이라고 설명한 부분들 그래서 남자가 이 여자랑은 롱텀을 할 수 있게 남자도 롱텀을 할 여자와 숄텀을 할 여자를 구분을 합니다. 이미 제 채널 댓글 반응 보셔도 아실 거고 제 영상 보셔도 아시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질문자분이 숄텀의 자질도 있고 하드웨어도 좋고 해서 야, 이 여자랑 잠깐 만나서 뭐 섹스 해본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하는데 더 나아가서 롱텀을 할 만한 여자라는 것도 남자가 느낀다면은 근데 그게 딱 질문자분 기준의 알파라면은 딱이죠, 딱. 그래서 질문자분 인생을 돌이켜봐서 남자들이 뭔가 롱텀을 하고자 했는가를 돌이켜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자분 나이를 몰라가지고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레드필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반가워요. 자, 1월 초에 20살 누나와 23살 형을 만났습니다. 게임에서요. 누나는 외모가 7에서 8.5등급으로 보이며 연애 경험도 16번. 20살이라며 20살. 20살인데 연애 경험이 16번이라고? 아니, 초등학교는 연애로 안 쳐요. 나도 초등학교부터 치면은 나도 말도 안 되게 늘어나.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나는 유치원 때부터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아니, 진짜 성인인데 20살인데 16번이라고? 이게 뭐야 이게 대관절. 아니 잠깐만, 중학교 때부터 했다 해도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형은 한의대를 다니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셋이 같이 놀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20살 누나와 얘기하다가 2주 안에 야한 얘기하다가 폰색을 했습니다. 그 후로 시간 날 때마다 폰색을 했습니다. 아이씨, 나는 폰색 싫어요. 할 거면 하던가. 뭐야 이게. 근데 어느 날 누나가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길래 나 좋아하지 말라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누나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나 누나 좋아하는 것 같아 했더니 누나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누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그 후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핑계로 연락 안 하다가 대략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오랜만에 통화를 했다. 통화하다가 누나가 내가 누군가랑 사귀고 있으면 너랑 연락이나 폰색은 안 할 거야? 라고 묻자 저는 연락은 하겠지만 폰색은 안 하겠다고 답했고 결혼 얘기도 나오자 너 나랑은 결혼은 안 할 거야? 라고 물어보자 누나가 fuck shit the fuck. 누나가 남친 사귀면 난 더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몇 분 지나지 않아 누나가 할 말인데 23살 형 B랑 사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격렬히 축하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왜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의도로 나한테 연락이나 결혼을 물어본지 궁금하고 지금 낙동강 오리알일지 레드필님은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분 내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시니까 일단 저는 고2면은 이딴 거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질문자분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질문자분이 좋아하는 누나는요,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레드플래그입니다. 20살에 16번 정도 연애 경험이 있다는 거는 영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자분의 누나가 질문자분을 진지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싱싱한 성기들은, 싱싱한 은경들은 다 한 번씩 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걸 레드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 이거 영어 구체적인 내가 영어 어휘를 까먹었는데 무슨 around라는 걸 써가지고 dig around라고 하던데,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 음경 갔다가 저 음경 가서 꽂고 이 음경 가서 꽂고 이런 뜻이에요. 이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몸 막 굴리는 여자들이. 애초에 요조 숙녀들은 게임에서 남자를 만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 뭐 한의대생은 만날 수 있다 진짜. 뭐 스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뭐 게임에서 만난 남자랑 그런 생판 모르는 남자 일명 오프라인으로 만나봤어요? 실제로 얼굴 본 적 있어? 이게 뭐 질문자민이 말하는 7에서 8.5등급이라는 게 기준이 뭐예요? 같이 정모했어요? 보통 남자들 이런 데서 만나면은 정모 같은 거 이제 술자리에서 만나면 호프 이런데, 근데 고2짜리 미성년자를 호프로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질문자분이 얘기한 건 뭐겠어요? 뭐 이 여자의 뭐 카카오톡 프로필이라던가 SNS일 거 아니야. SNS 질문자분이 실제로 본 게 아니라면은 함부로 7에서 8.5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요즘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라블라, 왓더퍽, 쉣더퍽 다 여자들은 다 7에서 8.5야. 다 필터를 뒤집어 쓰거든. 이게 여자들이 크랩. 참 슬퍼요. 내가 20살 때만 해도 포토샵이란 게 뽀샤시밖에 없었어. 지금 싸이월드 다시 열렸잖아요. 내 20살 때, 21살 때, 20살 초반 때 내 친구들, 내 옛날 여자친구들 찍은 사진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다 존모처럼 보여. 나도 졸라 못생겨 보이고. 그게 왠 줄 알아요? 뽀샵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 시절에. 지금은 인스타그램 보면 다 완전 핫걸들이지. 어디서 그렇게 핫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연애 경험이 16번이다? 이것도 뭐 채팅을 통해서 알았겠죠? 이딴 걸 입으로 털고 다니는 가시나도 정신이 없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3분의 1 정도 나치 카운트를 줄인다는 습성을 고려해봤을 때 진짜 철이 없어서 사실대로 말한 걸 수도 있고요. 자기 딴에는 이미지 관리한다고 16번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더 문제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같이 놀면 친분을 쌓았다. 뭐 오프라인으로 만났다 칩시다. 호프 아닌 데서 음식점에서 만났다 쳐요. 좋아요. 고2짜리를 오프라인으로 불러가지고 성인 2명이 이런 거 언감생심 할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폰색을 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남자 고추가 좋은 거예요. 이런 여자들이 은근 있어요. 근데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롤러 타마시 형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당신한테 확신 있는 여자는 절대로 당신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한테 확신 있는 여자는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 난 이 말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질문자분이 나 좋아하지 말라고 넘어갔대요. 근데 난 궁금하게, 그럼 다음에 질문자분 누나를 왜 좋아해요? 왜 계집같이 굴어? 나도 누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던가 그냥 간단하게. 왜 한참 뒤에 한 발 빼놓고
뒤에 또 얘기를 해. 그래서 누나는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누나는 난 잘 모르겠어. 왜 잘 모르겠어요? 왜 잘 모르겠어? 그냥 이 여자는 디크 라운드를 하는 여자야. 그냥 당연히 잘 모르지. 그러니까 이 여자 머릿속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그니티브 디서넌스라고 해요. 롤러 타마시가 얘기하는 여자들의 인지 부조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지하기 싫은 거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텍스트상으로 분석하는 거고, 내가 이 여자를 실제로 만나본 게 아니고 이 여자랑 직접 채팅을 해본 것도 아니고 직접 폰색을 해본 것도 아니니까 뭐 내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난 적어도 텍스트상으로 난 얘기하는 겁니다. 난 항상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뭔가 물어볼 때 나는 텍스트상에 의거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사법재판이랑 비슷한 거야. 실제로 무슨 일이 나왔던 재판장 위에 채택된 증거와 제출된 그 자료들 글로만 재판을 하잖아요. 특히 한국은 변론을 그렇게 빡세게 안 하잖아, 미국처럼. 그러니까 난 지금 글로만 판단하긴 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연락을 잘 안 했다며. 진짜 내 프레임이 들어오고 나를 미친듯이 원하는 여자였으면 그 후에 연락이 와야죠. 째시닥 프레임이 들어오고 확신이 있었으면. 봐봐, 통화하다가 내가 누군가랑 사귀고 있으면 너 나랑 연락이랑 폰색은 안 할 거야? 질문자분,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만약에 질문자분이 남자친구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 질문자분 여자친구가 질문자분이랑 사귀고 있는데 지보다 훨씬 어린 연하남이랑, 그것도 미성년자랑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나랑 폰색은 안 할 거야? 너 나랑 결혼은 안 할 거야? 이 여자가 진지하게 생각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이 여자는 남자의 인정과 남자의 어떤 그런 인준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밸리데이션을. 나는 그렇게 봐요. 이게 얘기했잖아요. 남녀의 관계에서 서로 무역 상품이 있어요. 여자는 섹스고 남자는 관심이에요. 어텐션이에요. 그리고 인준이에요. 밸리데이션이에요. 그래서 레드필에서는 밸리데이셔널 섹스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교환 가치가 있어서 하는 섹스가 아니라 진짜 여자가 끌려서 하는 섹스, 여자가 남자한테 인정받고 사랑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섹스를 하라는 게 이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여자는 폰색을 해놓고 당신한테 밸리데이션을 요구한 거야. 질문자분이 낙동강 오리알이고 뭐 블라블라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나는 공부에, 학업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할 만한 체험이고, 다들 이제 뭐 이전 세대도 다 저런 이상한, 내가 있잖아요, 10대 때 20살 때는 다 엉망이라고, 다 바보들이라고. 우리 시절에도 다 한 번쯤 겪었을 일들이지만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알고 넘어갔을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냥 저거는 크게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자, 이분은 치대생이시네요. 자, 인간관계와 삶에서 매우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20살 중반이신데, 질문자분은 왜소하고 못생겨서 학교폭력의 대상이었대요. 고등학생까지 이어진 폭력은 제 세계관을 피폐하게 만들더군요. 굉장히 학군이 안 좋으시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 때까지는 학교폭력이 심했는데, 이게 실업계 인문계 나뉘고 나서 이제 그 실업계 양아치 새끼들 다 어디 뭐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고 나서 인문계끼리 모였을 때는 폭력이 전혀 없었거든. 난 되게 교양이 느낄 정도로. 근데 아무튼 자퇴하려고 했는데 만류했고, 우울증을 겪었다.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진학해야 되는 대학에 자기를 만만히 보는 애들도 많이 갔기에 차마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학했을 때 다시 소외감을 느꼈다. 그래서 반수를 했다. 인서울 대학을 붙었는데 그때도 다니는 둥 마는 둥 했다.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대에서 수험 공부를 했습니다. 좋은 후임을 만나게 되어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수능 준비한 기간이 길었기에 다행히 인서울 메디컬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 저만 소외되는 그런 상황은 다신 보기 싫었기에 외모도 많이 신경 썼다. 그래서 군 적금, 군대 가기 전 하는 알바비로 눈 성형, 광대뼈 성형도 했고 피부 관리도 했다. 그러다 보니 평균 이상은 했다. 잘하셨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제가 느끼고요. 그리고 170에 운동하는 왜소한 몸은 그대로다. 문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 전국의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 서먹서먹한 분위기도 있고 이미 친해져서 무리를 이룬 사람들도 있다. 이성과의 관계는 고사하고 동성과의 관계도 어려운 제가 사람 속에 섞일 수 있을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식을 받아들이는 중에도 내가 외관부터 찐따인데 과연 무리 속에 속할 수 있을까? 혹여나 섞이더라도 무시받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헬스를 하셨고요. 하드웨어는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룹 과외를 하는데 주말마다 대학가를 지나는데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 대학생들 보면 정말 고립감을 크게 느낍니다. 나는 어울리면 안 되는데 왜 나한테만 다르게 대하는 건데 라며 속으로 정말 큰 열등감이 자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든 뒤에는 또 어떤 핑계를 찾을까요? 정말 외롭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자분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비슷한 사례들 보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질문자분은 왜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의 대상이었는지 설명하셨는데, 그럼 이 질문 해야죠. 왜 사람들은 왜소하고 얼굴이 못생기면은 학교폭력의 대상이 될까요? 뭐 외성은 그렇다 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얼굴이 못생겼다고 왜 때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애기들도 잘생긴 얼굴과 못생긴 얼굴을 구별해요. 그리고 잘생긴 얼굴은 호감을 주죠. 못생긴 얼굴이 뭐 혐오감을 주진 않더라도 호감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너는 등급이 낮은 사람이니까 막대도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재밌게도 성인이 된 우리 사회도 그게 만연해요. 근데 그게 이제 수면 밑으로 내려가지. 저기 지하수처럼 흐르지. 학창시절에는 그게 무슨 시냇물처럼 위에서 흘렀다면은 이제 성인 때부터는 지하수로 흘러요.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흐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양 있어 보이고 싶고
미친놈이 되기 싫고 사회적인 시선이 있고 어른스러운 척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간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식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 첫인상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첫인상이 무시할 수 있는 인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질문자분이 한 가지 망각을 한 게 있다면은 그렇게 첫인상이 우스운 사람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줏대가 있고 확실한 자기 인생에 대한 프레임이 있고 자기에 대한 권리 방어력을 행사한다면은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질문자분이 바라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첫인상부터 무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첫인상은 무시당할 수 있는데 이거야. 내가 맹수야. 고슴도치가 있네. 이 조그마한 놈 하고 앞발로 톡 쳤는데 아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신 질문자분을 무시하지 못하고 존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난 이거 인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존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동석 같은 사람이겠지. 강호동이나. 알아서 예절이 주입될 거 아니야. 뭐 브룩스 레너나 그런 사람들 보면 알아서 그 사람 앞에서는 예절이 주입이 될 거 아니야. 그냥 걸어다니는 예절 주입기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꼭 몸이 좋아서 아니요. 뭐 엄청 잘생긴 남자들, 엄청 예쁜 여자들 알아서 사람들이 예절 주입이 돼요. 아니면 엄청 부자인 사람들, 내가 뭐 무슨 롤스로이즈에서 막 내리고 막 이런 명품 내고 내가 뭐 강남 압구정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막 수트 입고 다닌다. 사람들이 알아서 예절이 주입이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서 예절이 주입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더러운 걸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냥 후발로, 그러니까 첫 발은 내가 선빵을 맞더라도 그 카운터에서 내가 예절을 주면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난 이걸 빗다 더 그러는데, 그러니까 두들겨 맞은 개 효과인 거예요. 난 이건 내가 그냥 지어낸 거예요. 두들겨 맞은 개 효과. 입양되는 개들 보면은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그런 입양 거기 소 가면 막 사람 다가가면 거기 케이지 안에 구석해가지고 막 이런 개들 있잖아요. 그 효과인 거예요. 하도 쳐맞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개들이 뭐 약하거나 질문자분이 약해 빠져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뭔가 계속 쳐맞아. 근데 내가 저항이 안 돼. 그러면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실험에서 밝혀졌어요. 동물을 두 가지 케이지에 넣고, 자, 한 케이지에서는 밑에 바닥에 전류가 흐를 때, 약하게 전류가 흐를 때 버튼을 누르면 전류가 멈춘다는 거를 동물들이 인지를 해서 버튼을 누르면 멈추겠어요. 근데 다른 한 동물은 버튼을 눌러도 전류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야. 후자에 있는 동물은 어떻게 됐냐면은 무기력증이 생기고 포기하고 회피하고 도피하는 성향이 됐어요. 전자와 다르게.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환경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성격이 학습이 된 거예요. 질문자분을 오메가 메일로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제가 이전에 오메가 메일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타고난 조건에 의해서 안 좋은 경험들을 했고 그게 이미 프로그램에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오메가 메일에서 벗어나가지고 델타나 뭐 베타나 알파가 되려면은 거의 자신의 프로그램을 쥐어 뜯어가지고 다시 거의 무슨 막 찢어내야 되는 그런 수준의 걸 해야 된다고요. 되게 어려워요. 질문자분은 운동을 하면 좀 낫겠지만 운동을 한다고 해서 100%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너무 장기간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금 학기가 꽤 지났는데 3월 달에 보내셨으니까 이제 6월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질문자분. 저도 느낀 거지만 사람은 무의식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신호가 있어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신호가 그 FBI 수사관이 얘기했듯이 사실 인간은 비언어적인 신호가 다 80-90%입니다. 질문자분이 문제는 뭐냐면은 질문자분이 주는 비언어적인 신호가 awkward예요. awkward.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awkward가 표준어가 아닌가? 왜 사전에 안 나오지? 어색한, 곤란한, 불편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색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질문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닌데 질문자분이 그런 살아온 그런 식의 삶을 태하는 그런 몸에서 느껴지는 아우라나 그런 식의 질문자분이 방어적으로 하고 지금 질문자는 나한테 그랬잖아. 열등감.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이래서 열등감이 생기고 또 그래서 열등감이 생길 조건을 또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음의 회오리인 거지. 고립감을 느끼고. 질문자분은 좋게 말해서 고립감이지 이거 좀만 더 발전되면 분노예요. 나보다 잘 지내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만성적인 분노나 혐오감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가끔 인셀 범죄 총기 난사 일어나는 게 그거거든. 그때 벅스데이가 인셀 범죄를 오메가 메일의 예로 든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질문자분 거기까지는 안 간 건데 질문자분이 악의 순환에서 벗어나려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20살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도 이미 다 서로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비언어적인 게 이미 다 10대에 학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 솔직히 난 10대 시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뭔가 인간관계 상호작용을 배우고 그 상호작용에서 습득을 하고 이런 것들은 10대 때 다 되거든. 그리고 10대는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강제로 같은 반 안에 같은 공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성인들은 자유로워. 내가 굳이 얘를 안 만나도 되고 얘랑 굳이 장기간 같이 있잖아요. 수업시간, 전공시간 들어봤자 한두 시간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자분이 인간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기회를 주질 않아요. 얘가 좀만 awkward하고 얘가 좀만 어색하고 얘가 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면은
그냥 멀리하면 돼요. 학창시절처럼 당신을 때릴 필요도 없고 당신을 왕따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되거든. 다 큰 성인이 왜 굳이 그래야 돼? 난 이제 어른인데 그러고 싶지 않고. 다만 얘는 좀 이상한 애니까 좀 멀어져야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질문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고 대답이 나왔으면은 이 지구상에 질문자문과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고 팍스데이가 오메가남이라는 그런 식의 정의를 세우진 않았겠죠. 근데 좌절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싶은 얘기는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은 질문자문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질문자문 내부부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자 내가 알겠죠. 사건이 인간을 만든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다. 일단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러한 이유로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로 질문자문이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런 성격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건 용기죠. 또는 두 번째 필요한 건 실험 정신이에요. 나는 질문자문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예를 들면은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나라도 만약에 내가 배우 지망생 때 오디션을 연달아 10번 떨어졌으면은 나는 배우로서 자질이 없는 쓰레기인가? 다음 11번째 오디션을 보니까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이게 무슨 기분인지 알아 난 그래서. 근데 질문자문은 이걸 해야 돼요. 다시 성인이 된 이후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면은 아직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20살 초반이거든. 이 상태로 30살까지 가면 끝이에요. 내가 이전 영상에서 쭉 얘기했지만 이미 20살 중반이신데 이 상태로 30살까지 가면 질문자분이 이제 완벽히 그대로 굳어져서 가요. 모르겠다. 질문자분이 치대생인데 치과 의사가 되고 그런 스테러스를 쌓는다면은 사람들이 대접이 좀 달라지면서 그때부터 좀 편해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질문자분이 나는 30, 40대부터 이지고잉한 인생을 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인간답게 살래요 라는 목적을 지금 가져도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은 일단 이게 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지워야 돼요. 내 외관부터 찐따인데 과연 그 무리 속에 속할 수 있을까? 혹은 섞이더라도 무시받지 않을까? 이게 아까 내가 말한 그 두들겨 맞은 개 효과거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날 또 때리지 않을까? 구석에서 깨갱 거리고. 그래서 질문자분은 어떻게든 반대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거기서 무리해서 섞여 놀고 재밌게 놀 수 있구나. 그러면 인싸 친구들이 질문자분을 껴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진 않아야 되죠. 최소한 어두운 분위기는 없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질문자분 같은 사람들을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타고난 그런 유전자의 그런 로또가 다릅니다. 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외소하고 싶어서 외소한 것도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학폭의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거예요. 질문자분을 뚫겨 팬 알파남들은 그런 식으로 자존감을 채우면서 인싸가 되면서 승승장구하는 거고 그 경쟁에서 뚫겨 맞고 도태된 그런 질문자분 같은 사람들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진 거지. 나는 여기 도덕을 가져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알량한 도덕 따위 가져온다고 해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냥 학폭 가해자가 들키면 욕 처먹고 뭐 연예인이면 잘리는 거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폭 피해자 인생이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 결론적으로 책임은 질문자분한테 있어요.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를 하기보다는 난 차라리 나도 그런 가해자처럼 돼야겠다는 마인드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그 질문자분을 가해를 한 걔만이 뭐 인싸 알파남들이라 치면은 왜냐하면 질문자분이 나아지고 싶으면 걔네들한테 습득해야 될 걔네들의 한 측면들이 있거든. 근데 질문자분이 걔네들을 증오하고 걔네들과 반대로 사겠다고 단언하고 걔네들을 나쁘다고 낙인 찍고 걔네들을 악으로 규정하면은 질문자분은 걔네들한테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악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카피를 할 수가 없어요. 디디 카피 불가합니다. 이거는 나쁜 요소임. 그러면은 또 피해자들만 갖는 그런 기질을 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뭐 최소한 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지를 하겠지. 정리를 하면 질문자분은 자신이 이렇게 된 걸 인지를 하고 그걸 메타인지로 보고 나인 것과 나를 만든 것을 분리를 하고 발레가 되는 체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단 하나라도 좋으니까. 메타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3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 질문자분은 머릿속에 너무 본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 누가 나를 좋아할까? 나 찐따 같지 않을까? 아니 이미 그거 자체가 이미 밖에서 보기에는 이상해 보여요. 그거 자체가. 내가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생각 할까요? 내가 친구들이랑 놀 때 그런 생각 할까? 내가 처음에 신입생으로 대학 들어갔을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안녕하세요, 고1입니다. 아니 이때 무슨 전국 모의고사라도 있었어? 왜 이렇게 3월 모의고사? 고1 남자입니다. 전형적인 몽골인이고 키 165, 탈모, 머리 크기는 군대 모자 61호도 안 맞는 사이즈이며 고1 남자인데 군대 모자 61호를 어떻게 알죠? 웬만한 여자보다 어접이고 풀발기를 해도 12cm입니다. 지능도 딸려서 머리통에 든 것도 없으며 선동도 잘 당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남자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데 연명치로 마냥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죽어서 환생을 한다면 존재를 알파남으로 태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레드필 먹기 전에 틱톡 존잘남들도 보고 여자들은 존잘남 우러러보며 잘생긴 너드남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지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얼굴은 처음 본 사진에서 쌍꺼풀 있는 남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처음 본 사진이 있는데 일단 굉장히 빠르고 스피드하고 직설적인 자기소개 인상적이었습니다. 질문자분은 마찬가지로 뭐 운동을 하든가 제가 얘기하는 운동은 아무튼 사람들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 있으면 다 하시고 아직 고1이잖아요. 제발 좀 아직 고1이잖아.
최대한 키를 키우시고요. 그래서 170이 가깝게. 탈모는 이게 뭐 유전적인 탈모인가요? 유전적인 탈모라면은 만약에 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탈모라면 모르겠는데 정말 유전적인 탈모라면은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좀 뭔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든가. 그리고 머리 크기는 사람이 머리 크기 이렇게 태어난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운동을 해서라도 좀 밸런스를 맞추던가. 그리고 질문자분이 진짜로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악조건 속에 있다면은 풀발기 12cm, 대한민국 남성 평균 성기 길이가 13cm인데 뭐 1cm 차이는 크긴 한데 뭐 이게 뭐 성생활이 불가능한 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능이 딸려서 머리통에 든 것도 없고 선동을 잘 당한다고 하는데 나는 선동을 잘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 처음 봐요. 왜냐면 선동을 잘 당하는 놈들은 지들이 졸라 똑똑한 줄 알고 머리통에 든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선동을 안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선동당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연명치료 마냥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죽어서 환생한다면 존재를 알파남으로 태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되게 간단한 대답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자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요. 뭐 당연하겠지만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을 극혐하죠. 근데 내가 또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저기 지구본 펼쳐가지고 지금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한 180개인가 128개인가 130개 있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거기서 GDP 순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자 이제 랜덤으로 딱 환생을 해요. 그러면은 한국 레벨 최소한 한국에 준하는 레벨 또는 한국 이상의 레벨에 태어날 확률이 얼마인 것 같아요? 네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은 대한민국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의 그런 질적인 수준은 지구 기준 상위 15%다. 대한민국에서 인서울학교라 부르는 건동 라인까지 상위 15%예요. 상위 15%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질문자분이 일단 다시 자살하고 태어난다 치더라도 일단 대한민국보다 좋은 나라에 태어날 확률 자체가 적어요. 그러면 하물며 이런 대한민국에서 존재를 알파남으로 태어난다. 예를 들면 뭐 뼈가 잘생긴 남자, 운동 좀만 해도 각 확 잡히고 비율 좋고 잘생기는데 꼬추도 큰 남자, 집안도 어느 정도 금수저고 대한민국에 5%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건 그냥 약간 좀 확률과 통계에서 배운 그런 식의 좀 기법들을 좀 차용해보면 돼요. 예를 들면은 에런 클레리가 만든 것 중에 딜루전 칼큘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US 센서스 뷰로 그거 인구 통계청인가 거기서 가져온 건데 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자들이 요구하는 미국 남자의 조건을 다 입력을 하고 돌려보면은 그 통계 자료에 의해서 이 여자가 원하는 남자가 몇 프로인지 보여주는데 대부분 그걸 프레시 앤 피쉬에서 했을 때 1%도 안 나왔어요. 0.0 몇 프로 나왔고 여러분 롤러 타마시 되게 우습게 보는 사람들 있을 텐데 롤러 타마시를 그 딜루전 칼큘레이터에 돌려보잖아요. 롤러 타마시도 1%예요. 1% 남자예요. 결혼했다는 조건만 빼면은. 그러니까 롤러 타마시가 만약에 싱글이었다는 가정하에 돌려보면은 몇 점짜리인가를 봤을 때 뭐 롤러 타마시가 뭐가 알파냐 뭐 블라블라 한 사람 있는데 롤러 타마시도 딜루전을 칼큘레이터에 돌려보면은 1%가 좀 안 된 남자입니다. 확률이 어느 정도냐고요?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질문자분이 스스로를 로또 맞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나도 질문자분한테 로또 맞았다고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로또라는 게 그냥 우스갯소리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로또예요. 로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로또입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하겠지만. 심지어 이런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열심히 시즌1에서 갈구던 나도 그건 인정을 해. 로또입니다. 아무튼 소말리아보단 나아.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신생국들보단 낫다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얻어 터질 나라들보단 낫단 말이에요. 또는 미국이랑 우방을 하거나 동맹을 못한 나라들보단 낫단 말이야. 우린 적어도 미국의 이쁨은 받고 있잖아. 로또입니다. 로또. 존재를 알파남으로 태어날 가능성은 로또입니다. 그리고 제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자살하면 똑같이 태어나서 다시 살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요단강 자이로드롭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러냐 다. 저는 오메가 메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썩어빠진 마인드와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족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친구 만나는 걸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전역한 지 5달이 되어가고 한 것도 없고 이러는 것도 없습니다. 집은 부유하지 않고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으며 중학교 시절 압류 딱지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빚 3천이면 별로 그렇게 안 비싼 건데? 아닌가요? 아무튼간에 이른 나이에 자식을 낳고 아버지께서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건 좀 안 좋네요. 그 결과 어린 시절보다 남들보다 눈치를 더 보고 살게 됐고 성격 형성 과정에서 남에게 패 끼치지 말고 눈치 보며 사는 성격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적당히가 좋죠. 패를 안 끼치고 눈치 보는 건 좋은 건데 이게 앞서 설명한 두들겨 맞은 개가 되면 안 돼요. 가끔 이제 시청자 질문과 답변 보면 또는 이제 외국의 롤러타마 시청을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버지가 가정폭력 어쩌고 블라블라 하는데 미국의 레드필계에 있는 메노스피어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 술 먹고 때린 남자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빠가 때려서 이렇게 됐어요이 아니라 어떤
사내 새끼는 아빠가 때리면은 아이씨 이게 되고, 어떤 사내 새끼는 아빠가 때리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야 이 새끼야 너가 쪼다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거를 고정하지 말라고요. 아, 나랑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른 반응을 하는 남자들이 있구나는 사실 이런 부류의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영감을 줘요.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에 빠졌고 소심해졌고 오타쿠가 됐고, 예, 스테레오타입입니다. 중학교 때 얼마 없었고 고등학교 때 친구가 없었고, 꿈을 찾기보다는 빠른 취업으로 앞가림을 하자는 생각으로 특성화고에 진학을 했고,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애니메이션, 게임, 뭐 오타쿠 친구들, 뭐 고3 때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고3이 된 해에 제주도에 실습 나간 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 고3 실습을 금지했고, 근데 다음 해에 다시 고3 실습이 풀렸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취업시키는 것보다 국가의 지원을 받은 고3을 취업시키는 게 기업 입장에서 나은 선택이었기에 자신은 취업시장에서 도태되었다. 전공대로 프로그래밍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며 알바를 전전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를 친구들과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한 달에 25일가량을 그 여자 대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만나 놀기도 했다. 근데 두 달 정도 만나던 중에 그이한테 너는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을 듣게 됐고,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라고 대답을 했고, 자신은 꿈을 위해 대학교에 가서 이 학과에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너의 꿈은 별 볼 일이 없네, 시시하다라는 느낌의 대답을 듣게 된대요. 그때까지 전 적당히 벌어 적당히 먹고 사는 게 목표였던 저는 인생관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대요. 질문자분은 알파 베타에서 얘기하는 베타메일이었고, 평생을 미디어의 매체에 빠져서 여성향 포르노만 보면 사는 블루필 한 사발 거하게 들이킨 블루필이었기 때문에 내 목표가 너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럼 나도 저들과 같아지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며 학원 다니는 것이 소홀해지고 굳이 하지도 않을 예체능 쪽 음악 뮤지컬 미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여자 따라 강남 간다 레드필에서 금지하는 겁니다. 레드필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여자 따라 강남 간다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 이미 프레임을 잃은 거예요. 이거는 질문자분 꿈을 가진 게 아니죠. 가짜야 이거는. 그래서 질문자분은 방황하고 목표를 잃었고 해군에 자원 입대를 했다. 그래서 뭐 해군에 다닐 때는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책 읽으시고 얼굴이 아주 못생긴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고3 때 VR 게임 뭐 해봤다고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됐고, 그래서 외국인들과 소통을 하게 됐고, 일본어를 많이 배우게 돼가지고 영어권 사람들과도 소통을 하고, 키가 178에 뭐 어깨가 넓다. 아버지가 그 좀 체격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한 덕에 어느 정도 외적 모습이 개량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23살이면 늦지 않았다라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제 채널을 알게 됐고, 일단 진실에 눈을 뜬 이상 외면하고 살고 싶진 않대요. 23살이라면 늦지 않았다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해줬는데, 꿈도 장래 희망도 없지만 어떻게든 일어서고 싶다. 프로그래밍 공부를 다시 해야 될지 수능 공부를 해야 할지 공시라도 준비할지 모르겠다. 학창시절은 퀘스트를 주고 그걸 깨는 거였다면 현재는 퀘스트를 찾아야 한다. 맞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프로그램은 공부를 꾀하면서 어느 정도 아는 게 있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부분을 군생활 중 까먹었고, 돈은 돈대로 없기에 국비 지원 교육을 들으며 아주 쓰레기통 같은 블랙 기업이라도 좋으니 국비 지원 연계 취업을 통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레드필 영상 보고 게임은 끊었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남녀에 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남들 뼈 빠지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던 시기에 놀고 있던 제가 무언가를 해보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오만일까요? 일단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문자분이 군대 갔다 오면서 프로그램을 많은 부분을 군생활 중 까먹었다고 하면요, 질문자분은 프로그램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군대 갔다 와도 영어 실력이 딱히 이렇게 많이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고 특성화고 들어가가지고 뭐 블라블라 얘기하지만 기업들에서 차라리 고3 학생들을 쓰지,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특성화고 졸업생 고조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질문자분의 프로그래밍 실력은 뛰어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정말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나면 학벌 안 가리거든.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질문자분이 프로그래밍 공부를 다시 해야 할지 수능 공부를 해야 할지 공시 준비라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질문자분은 왜 모르냐면은, 질문자분은 모르면 안 돼요. 왜냐면 적어도 두 가지는 알아야지. 질문자분이 프로그래밍 공부를 23살에 해서 펼쳐질 평행우주와 수능 공부를 했을 때 평행우주와 공시했을 때 평행우주를 다 돌려볼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뭐가 최선의 선택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질문자분도 아마 모를 거야. 근데 내가 일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린 몰라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올바른 정답을 맞추는 선택은 아니더라도 그 정답을 선택하는 과정이 현명한 선택은 해야 돼요. 즉 답이 오답이더라도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올바라야 돼요. 인생은 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생은 시행의 반복이거든. 무한한 선택을 하거든. 그러면은 매 선택을 다 정답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올바른 선택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자분은 프로그래밍 공부를 이미 해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할 놈인지 안 놈인지 몰라요? 이걸 나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난 되게 어불성설이에요. 두 번째, 질문자분이 수능 공부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고요? 그러면은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봐봐요. 질문자분이 수능 특강 사서 풀어보고
또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의고사 풀어보면 답이 나와요. 이게 얼마 만에 준비가 되겠구나. 그냥 그럼 공시 얘기하시죠. 공시 좋아요. 좋은데 이게 뭐 공시가 내가 뭐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쿠킹크림 사 먹는 거냐고. 저 공시 학교하고 했을 되는 게 아니잖아요. 23살. 난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전혀. 나는 30살 넘어서 뭘 하는 것도 난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좀 늦게 하면 되니까. 지문자문 얘기한 수능 공부, 공시, 프로그래밍 공부 셋 다 뭐 깔짝 해보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할 그릇이 되냐 이걸 봐야지. 질문자분은 굉장히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뭐 블랙 기업이라도 들어가서 뭐 한다? 뭐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다? 아니요.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내가 노력을 하면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시간을 보내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죠. 저 카운터 스트라이크 1.5부터 했어요. 내 카운터 스트라이크 총 플레이 타임은 1만 시간이 넘어요. 내가 근데 지금 카운터 스트라이크 세계 챔피언이요? 아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게 사람들한테 무슨 잘못된 인식을 줬냐면은 내가 뭔들 1만 시간을 하면 다 내가 무슨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필요하다고 했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1%의 재능이 없으면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99 채웠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99짜리 노력으로만 채워진 사람과 99 플러스 1%의 영감이 채워진 사람의 갭은 이만큼 커요. 이게 뭐 99는 요만하고 99는 여기까지고 100은 한 이 정도겠지가 아니에요. 99는 요만한 거고 100은 이만한 거예요. 그게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고요. 이거는 예체능을 잘 잡은 사람은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책 팔아먹고 희망 팔아먹는 새끼들이 구라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은 블랙 기업 같은 쓰레기 기업에 들어가지 마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없을 겁니다. 당장 급여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당장 연봉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배워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들어가봤자 마치 충치 균이 자일리톨 먹고 싸고 싸다가 굶어 돼지는 것처럼 시간만 허송하고 박봉받고 내 몸 젊음만 사귄다. 세상에 그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값을 올릴 생각을 해야죠. 왜 블랙 기업에 만족을 하죠? 뼈 빠지게 노력하고 살아야 하는 시기에 나는 무조건 뼈 빠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난 진짜 미련하다고 생각을 해요. 난 저런 거 싫어합니다. 노력을 할 거면은 수지타산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되고 최소한 비전이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무조건 질문자분이 너무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지 질문자분이 실제로 블랙 기업 들어가서 뼈 빠지게 일하잖아요. 사람은 하나가 충족되면 그 위를 보기 때문에 내가 말한 문제들을 직면을 할 겁니다. 오만한 생각이 아니에요. 뼈 빠지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기에 놀고 있던 제가 무언가를 해보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오만한 생각이 아니고 되게 멋진 생각인데 이게 왜 오만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질문자분은 그 이상을 봐야지. 나는 블랙 기업이라도 들어갈래가 아니라 블랙 기업 이건 아니야. 내가 그래도 나는 소중한 사람인데 이건 아니지. 씨발 이게 뭐야? 근데 내가 무슨 제너레이션 Z에 있는 그런 해조 무새들이나 그런 피시충들이나 이런 놈들처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난 자격이 있으니까 내놓으세요. 정부와 사회는 내놔라. 가시나 새끼들은 기어나가지고 남녀차별 빽 요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몸값을 그만큼 올리고 요구를 하라 이거죠. 지금 잡은 마인드가 너무 두들겨 맞은 개가 또 나왔어요 지금. 자 3월 마지막 메일입니다. 이제 없어요. 간략하게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파메일들은 주변에 어떤 남성 친구들을 두고 있는지도 중요한가요? 네. 주변에 승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놀아요. 자 2번 베타인 남자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에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오랫동안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고통에 대한 역치가 낮다는 점입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굉장히 고급 어휘인데 고통에 대한 역치가 낮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성 문제든 어떤 문제든 작은 고통이 따를 때 쉽게 포기를 한다. 동시에 이것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하며 정신 승리를 한다. 이런 식의 친구들이 유지되는 이유는 중고등학생 때 친구들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중고등학생 때 친구들은 그냥 학창시절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합시다. 난 모든 인연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오랜 정이고 그래도 친구인데 가끔씩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 들어주고 하는 건 괜찮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과 뭔가 일정 시간 이상을 아주 오랫동안 보내고 뭔가 같은 공간에 아주 오랫동안 있는 건 반대예요. 영향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뭔가 배울 수 있는 높은 등급의 사람을 그냥 알고 간혹 연락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몸으로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를 지켜보는 내내 불편했고 술자리에서 이런 문제로 욕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 누군가가 똥통을 기어올라올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똥통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는 게 아닙니다. 나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당하는 부정의는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부정의는 그 사람한테 합당한 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부정의에 노출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정의롭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친구들을 상대로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냥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쁜 영향만 안 받으면 돼요. 예를 들면 1년에 한두 번씩 예를 들면 연말에 이제 뭐 한 해 이제 빠이빠이 하는 그런 시즌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루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중고등학교 친구 모여서
잘 지내냐? 이게 술 먹고 그냥 뭐 노가리만 까다가. 항상 모든 인간관계 하나를 다 무조건 100% 생산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네, 3월 Q&A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